일조천봉도의 행방을 위해 다시 혼례를 하는 계획을 짠 도화. 배우자를 찾아내기 위해 질투를 유발하려는데요. 다정한 척 부인들 앞에서 연기하는 도화와 심재야. 방으로 돌아오면 바로 태도 돌변. 다음날 아침까지도 둘의 연기는 시작되는데요. 일부러 함께하는 식사 시간에 의자를 빼주는 매너를 보여주고 새우까지 까주는 심재야. 이번엔 직접 요리까지 해달라고 부탁하는 도화. 일부러 후추를 잔뜩 뿌렸지만 보고 있는 부인들 때문에 계속되는 다정한 연기. 냉혈해 보이지만 요리까지 잘하는 재야인데요. 어린 시절 부엌에서 일을 했던 경험도 있던 재야. 어찌되었든 부부가 되고 처음 합작해서 일을 하다 보니 서로 더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두 사람. 한편 첫째 부인 맹진지는 이번 기회에 일조천봉도를 꼭 세자에게 전해줄 계획인데요. 아무리 그림을 봐도 힌트를 얻지 못하는 맹진진. 다음날 신부에 온 무술이 뛰어난 심재야의 의붓 여동생 향청영. 오자마자 오빠의 새언니인 부건국 공주 도화를 경계하는데 그래도 언젠가 똑똑한 도화에게 향청영도 빠지겠죠? 혼례 당일이 되고 도화는 이번 기회를 잡아 신부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운명인데요. 살기 위해 결혼도 했으니 꼭 살아남아야 하죠. 이번 혼례를 위해 일왕자 세자, 둘째, 넷째 황자까지 등장합니다. 혼례가 끝이 나고 연주 선물을 들고 등장한 셋째 황자. 연회에서 세자와 심재야의 정실부인 맹진징은 눈길을 주고받고 갑자기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세자. 이를 막아선 심재야의 동생 향청양. 이를 두고 자객이라며 날조를 시작하는데 다행히 미리 초대한 은공공이와 혼례 선물과 함께 향청양에게 선물을 주죠. 이렇게 천만다행 향청양은 위기에서 벗어나고 세자는 바로 꼬리 내리기 시작. 혼란한 틈을 타 맹진진의 시녀가 무언가 들고 밖으로 나가는데요. 이를 막아서는 도화. 바로 일조천봉도죠. 바로 눈 스캔하고. 사실 도화는 한 번 본 것은 100% 재현할 수 있는 재주를 지녔는데요. 재빠르게 그림을 태워버린 도화. 그리고 제대로 열받은 심재야. 열받은 재야는 그녀의 의도를 묻는데 자신을 죽이면 절대 그림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을 하며 자신의 찐 재주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도화. 재빠르게 도화 능력 테스트. 한편 재야는 첫째 부인을 찾는데요. 부인이 내민 건 이혼 서류. 세자와 연결을 위해서 심재야가 필요한 정실 부인. 그리고 태운 그림을 보고 자신도 일조천봉도를 얻지 못했지만 재야 역시 얻지 못했다 생각해 안심하는 세자. 흥이다. 재야에겐 도화가 있다. 위조화폐를 조사하는 심재야를 경계하기 위해 이번엔 대량으로 위조화폐를 풀라고 지시하는 세자인데요. 나쁜 짓은 다 하나 보네요. 기왕에게 불려가 식사를 하는 재야. 비싼 음식을 주며 네가 조사하겠다던 식량 문제, 위조 동전 사건을 반달 안에 해결하라며 협박을 하는데요. 빨리 안 하면 세자한테 준다 라는데 바보왕. 한편 일조천봉도에서 본 인장을 조사하려는 도화. 향청양은 인장을 보고 바로 인도방이라는 사실을 알아내는데 마스크를 쓰고 현장으로 간 도화. 그리고 도화가 준 인장 모양을 찾으러 재야 역시 인도방으로 향하고 여기 도박장에서는 돈을 따면 은으로 바꿔준다는데요. 역시 뒷돈의 근거지가 여기였던 거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위조화폐가 있는 듯한 창고를 발견하는데 열쇠는 바로 옥패. 이때 이곳을 돌아다니던 도화는 재야와 마주치게 되는데 재야가 조사를 완성하지 못했다는 걸 알아차린 도화는 그가 악화 조사를 위해 시간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심재야가 알려주는 도박의 한 종류인 윷놀이를 배우고 도화는 이곳의 주인인 세자의 주의를 끌어내서 그녀에게 홀리게 한 뒤 심재야가 악화 창고에 들어가려는 계획을 세우죠. 계속 승리한 도화는 수많은 돈을 따내고 결국 세자의 도박 테이블에 앉을 수 있게 되는데 돈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빠지게 만드는 것까지 성공. 하지만 어느새 미천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더 이상 잡아놓을 방법이 없게 되는데 그 사이 악화가 있는 비밀 장소에 도착한 심재야. 암기를 겨우 피하게 되는 위험천만한 순간 하인이와 급하게 나가려는 세자를 잡고 마지막 게임을 하자 말하는데 마지막 게임을 이기게 되지만 이내 세자는 누군가 그녀와 짜고 자신을 잡고 시간을 끌고 있다라는 걸 눈치채게 되죠. 이때 세자의 마스크를 벗기는 재야. 세자는 여자를 잡으려 하지만 그를 막아선 사촌형 맹획은 누군가 그녀를 도와주고 있었다 말하죠. 하필 도화의 팔목에 있는 빨간 흉터를 본 세자는 여자들을 조사해서 찾고 있는데 숨기는 숨었지만 도화는 일단 재야에게 먼저 나가라 말하는데요. 이 말은 과거 어린 시절 화재가 난 곳에서 누군가가 재야에게 했던 말과 비슷했죠. 넌 꼭 살아야 해. 너 먼저 챙겨. 그 말을 듣곤 도화 혼자 내버려 두지 못하는 재야. 일단 함께 옷장에 숨어 있는데 맹웨그는 수상함에 옷장 문을 열려고 다가가고 이때 등장한 둘째와 셋째 황자들.
세자에게 이 일들이 왕에게 알려지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 경고하는데요. 덕분에 살았네요. 무사히 빠져나온 두 사람 뒤로 불타버리 도박장. 한편 철없는 세자에게 휘둘렸다며 좌상 맹중원에게 혼나는 맹획은 차마 세자를 때릴 수 없으니 아들을 본보기로 세자에게 경고하는 것 같죠. 이후 악화에 대한 보고서를 올리지만 판단은 기왕의 몫이니 기다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재야. 한편 시녀 청태가 아직 잡혀있자 일조천봉도를 바치며 심재야에게 구해달라 말하는 도화인데요. 일단 대충 그려 보여주고 구해주면 마저 그려줄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해독약을 타러 가는 날인 도화. 역시나 반만 그려진 그림과 인장을 보여주고 세자가 그 인장의 주인이라는 정보를 주고 해독약을 받게 되고 그때 건너편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세자는 도화의 꽃무늬를 발견하고 바로 찾으러 가는데요. 도화는 자신은 심재야의 부인이고 북원에서 온 공주라 말하면서 무례하게 구는 세자에게 화를 내죠. 세자도 그럴 것이 그날뿐이나 미래의 왕이 되기 위한 자금을 잃었기 때문에 화가 매우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 시각 유심히 그림을 보던 중 도화가 세자를 피해 위험하다는 청태의 말을 듣게 되는 재야. 혼자 도망치다 눈물이 날 때쯤 함정에 빠질 뻔한 도화를 구해주는 심재야. 재야는 도화를 데리고 숨어있다 뱀에게도 물리고 밤새 동굴 밖 늑대로부터 지켜줍니다. 산속에 밤새 숨어있다 어린 소녀를 따라 민가로 내려와 도움을 받는 두 사람. 맛있는 밥까지 얻어먹는데요. 그 보답으로 소녀가 원하는 사탕을 사주기 위해 자신의 옥팔찌를 내어주는 도화. 그런데 거스름돈으로 재야가 받은 동전이 바로 악화였던 것. 이런 민가까지 악화가 스며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걱정되기 시작하고 민가에서 부부 행세를 하며 숨어 지내는 동안 사람들을 도와주는 재야와 도화인데요. 이상하리만큼 소박한 일상이 잘 어울리는 재야. 이제 서로한테 좀 관심이 생겼나? 은근 과거가 궁금해지는 도화입니다. 재야는 도화가 공주가 아니었으면, 도화는 그가 재상이 아니었으면 하고 바라기도 하는 걸 봐선 어쩌면 둘이 행복해지고 싶다는 걸까요? 한편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으러 갔다가 도화가 숨겨놓은 반쪽짜리 일조천봉도를 보게 되는 재야. 그녀가 숨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더 이상 그녀에게 속지 않겠다 다짐하는데요. 안 돼, 눈빛 변하지 마. 한편 마을에 젊은 남자가 없자 일 잘하는 재야를 탐내기 시작하고 소녀의 경고대로 재야에게 잘 보이기 위해 도시락까지 싸오지만 화내고 가버리는 재야. 그 시각 도화와 심재야를 찾으러 온 사왕자와 향청양. 하지만 도둑에게 모든 걸 털려버리고 아이고. 그런데 여기서 마을에 청년이 없는 사연이 공개되는데요. 재상 심재야가 마을을 군용지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빼앗고 청년들은 돈을 벌기 위해 공사지로 갔는데 다신 돌아오지 않았던 것. 거기다 군용지는 핑계였고 기름진 땅을 모두 그들이 먹었다며 재야 앞에서 재야 욕을 시작한 마을 사람들. 재야는 아무 말을 하지 않는데 이에 도화는 조사를 하자 말하고 하필 이 이야기를 모두 들어버린 소녀. 자신의 오빠가 집에 돌아오지 않게 만든 원수가 저 아저씨였다니. 다음날 재야와 도화를 꿰어 누군가에게 넘기려는 소녀. 하지만 도화 때문에 실행하지 못했는데요. 그저 오빠가 공사지로 가 돈만 보내온다는 사연을 말해주죠. 그 시각 향청양과 사왕자도 이 마을에 도착. 드디어 도화와 재야를 찾은 두 사람인데요. 하지만 어딘가 쎄한 분위기의 두 사람. 소녀를 통해 마을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한편 세자는 도박장을 잃고 은광에서 거에게 은을 캐라고 지시하는데 그를 말리는 사촌형 맹획은 느껴진다. 새로운 사고 치는 것 같은 세자가. 그 시각 사왕자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관리를 고소하고 이에 재야는 너무 성급하게 나선 사왕자를 나무라는데요. 그 사이 관리는 이미 세자에게 고소를 밀고 하고 사왕자의 몽타주까지 준 상태. 사건을 덮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마을을 태워버리기로 결정하는 세자. 와, 이런 엄청난 놈. 재야는 청년이 사라진 공지를 찾던 중 청년들 모집이 중단된 것을 알고 세자가 이미 행동한 것을 눈치채게 되는데 한편 도화는 재야에게 욕을 먹은 사왕자에게 자신도 재야와 같은 의견이라며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자신의 죽은 사촌형을 언급하는 사왕자. 세도 가문의 똑똑한 사시 가문인데 어느 순간 멸문을 했다는데요. 오, 사왕자의 사촌형이 심재야였네요. 재야는 그 시각 공지의 실마리를 잡고 줬는데 소녀에게 칼을 겨누는 재야. 진짜로? 그날 소녀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피 묻은 재야의 옷을 보곤 도화는 의심하는데요. 또다시 두 사람 사이는 오해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돌아온 소녀. 도화는 바로 재야에게 사과하고 반쪽짜리 그림에 대한 오해도 서로 풀게 되는데 사과와 오해는 긴급하게 풀어버리는 두 사람.
가족을 걸고 절대 재야를 배신하지 않겠다 말하는 도화. 결국 같이 없어진 청년들이 강공지를 찾으러 가는 두 사람. 그 사이 사왕자는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세자가 보낸 사람들과 싸우는 심재야. 그리고 강에 빠져버린 도화. 위기. 재야는 다치고 도화는 물에 빠지고 유유. 오해를 풀자마자 위기에 빠져버린 두 사람인데요. 물론 재야가 도화를 구해주겠죠? 마을 사람들도 무사히 빠져나와야 할 텐데 다음화가 궁금해지는 드라마 도화영 강산. 서서히 둘이 힘을 합치면서 아픔도 알고 세자로 인해 생긴 오해들도 풀어나가는 것 같죠? 이렇게 힘든 일을 함께하면 마음이 마구 샘솟을 것 같긴 하네요. 얼른 서로 마음을 표출하고 연애했으면. 얼굴 앞 정말 미쳤다. 인기가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는데요. 그만큼 드라마가 아주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드친자 리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